서울 통이동의 한 복합문화공간. 제가 제주도에 가서 살겠다고 했던 오랜만에 육지로 마실 나온 제주 사람들이 도시민들과 색다른 만남을 가졌다. 처음에 그냥 따라서 한번 그 제주도 여행 겸해갖고 갔다가 그 40대에 또 두 번째 사춘기 맞으면서 그 인생의 패러다임 자체를 굉장히 바꿔버렸어요. 또 그걸 시작하게 된 땅이 제주도입니다. 이번 제주가 궁금한 사람과 제주를 꿈꾸는 사람. 네, 이쁜 바다 이게 사는 건가 싶을 때 제주를 만난 사람들.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제주에서 들려오는 희망, 도전,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 제주 이주자들을 만나러 가자.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구름 사이를 날아 도착한 최남단의 섬, 제주도. 전국의 걷기 열풍을 몰고 온 제주 올레길은 지난해만 8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바람처럼 다녀갔다. 그리고 지금 제주로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 이 섬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옥빛 바다와 하늘 사이에 서 있는 하얀 건물. 이곳은 도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로망이 된 제주의 게스트하우스다. 올레길과 저가 항공의 영향으로 게스트하우스에는 나홀로 여행객들이 눈에 띈다. 이곳의 분위기는 영락없이 홍대의 카페 분위기. 그게 또 다 소문 따라 또 들어왔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옥빛 바다가 펼쳐져 있죠. 저는 이제 생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생각을 지운 옥빛 바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줄임말로 해가지고 생지옥이라고 부르거든요. 강풀과 함께 웹툰 만화가 1세대로 통하는 고필원 작가. 서울에서 문화 아지트인 쫄깃센터를 계획하던 그가 제주로 내려오게 된 것은 순전히 올레길 때문이었다. 그때 올레길을 걸어보면서 그런 제주도의 그런 이제 동네를 다 한번 걸어보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홍대 쪽에서 공간 하나를 빌려가지고 우리 뭐 작업실로도 쓰고 뭐 전시회장으로도 쓰고 뭐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고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 워낙 홍대 쪽 자체가 좀 너무 좀 비싸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좀 다른 차선책을 알아보다가 제주도 쪽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 솔깃센터 그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제주도로 옮기게 된 거죠. 솔깃센터 냉장고랑 뭐 저쪽에 있는 뭐 찬장이랑은 이제 오픈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제 음식 재료나 그런 뭐 음식을 사오면은 이렇게 두고서는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좀 같이 좀 음식을 좀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즐거움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좀 꾸미고 싶었는데, 그냥 각자 자율적으로 드시면 되는 거고, 뭐 소주 같은 것도 그냥 어떤 게스트분이 사오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같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제주의 자연에 푹 빠져 시작한 게스트하우스. 불과 1년 사이에 이곳은 홍대 문화가 익숙한 도시 젊은이들에게 제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일 같은 시각, 그는 손님들의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한다. 야심차게 준비한 이곳만의 특화된 메뉴는 제주산 감자와 양파를 듬뿍 넣고 끓인 일명 메뚜기 수프.
저마다 손은 바빠지고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스프는 인기 만점이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사이 고 작가는 게스트하우스의 아침 풍경을 포착해 트위터에 올린다. 실시간으로 올려진 사진에 육지와 섬의 경계는 사라진다. 서울과 제주는 그리 멀지 않다. 해가 저물어 사방이 캄캄해진 시간. 하루 여행을 마친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섞이고 소통하면서 여행 정보를 공유한다. 그들 사이에서 유독 진지하게 이야기 중인 두 남자. 사실 그도 게스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다. 제주 이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게스트하우스나 카페와 같은 자영업이 대세다. 도시를 떠난 젊은이들의 제주 이주. 어떤 이유가 있을까? 뭐 그렇게 오래 산 생활은 아니지만 40년 동안 살면서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에 매달렸던 그런 생활을 좀 속도를 낮춰서 좀 천천히 가는 생활을 하고자. 도로를 끼고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 이곳에서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예비 게스트하우스를 만날 수 있다. 전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온전히 다 갖춰져 있었던 주택이죠. 근데 이제 저희는 공사에 그 초점을 정말 주무시고 씻고 볼일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3년 전 불과 10여 곳에 불과하던 게스트하우스가 300곳 이상 들어서면서 사실상 정점을 찍고 있다. 일주도로를 끼고 있는 그 좌우의 그 공간, 그 땅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평당 30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평당 한 7, 80이 되었고, 그리고 원래는 그 제주시나 서귀포시 중앙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그 바닷가가 원래 80에서 100선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이 더 된 거죠.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에 공사비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이 택한 방식은 지인의 도움을 받는 셀프 인테리어. 공사비가 줄어드는 건 기본이고 주인의 개성과 정성이 묻어나니 일석이조다. 컨셉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랑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게스트하우스나 그 영업 행위를 할 것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쉽게 지치지 않는 그런 일을 좀 해서, 이 제주도 되게 좋아요. 진짜 이렇게 자연이랑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공사비는 뭐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10년간 장사를 한 호선 씨는 밤낮이 바뀐 생활과 사람에 지쳐 제주 이주를 선택했다. 유명한 오름이 많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진짜, 자 허니야, 손님들 모시고 아부 오름 갔다 와. 그럼 딱 앞장서서 아부 오름. 자 용눈이 갔다 와. 딱 그럼 용눈이를 앞장서서 딱 가고. 많은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제 능력이 좀 닿는 데까지는 잘 어우러지고 싶죠. 오시는 분들하고 지치지 않고. 그래서 요는 오래 하고 싶은 게 사실 꿈이에요. 게스트하우스와 더불어 제주 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업종은 카페다.
작년 8월에 우연히 비어있는 집을 봤어요. 근데 집이 너무 예뻐서 완전 10년 넘게 비어있었던 집인데 제 눈에는 이 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가 정말 이 집 너무 예뻐서 살고 싶어요 이러면 다 주인하고 연결해 주시거든요.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시기로, 그리고 옛날 집을 부수지 않고 예쁘게 잘 살려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걸 되게 좋게 보셔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시는 경우예요. 낡았지만 멋스러운 기와와 제주에만 있는 돌집에 반한 그녀는 10년간 비어있던 폐가를 단장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카페를 계획했다. 사실 이렇게 천장이 높고 넓은 돌집들은 흔치 않거든요. 이 집은 오래 비어 있었는데 상태도 다 되게 좋고 되게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었대요. 예전에. 이게 쓸라나 모르겠다. 공사로 한 계절을 보내고 드디어 이삿짐 들어가는 날. 너 이리 가. 영지야. 말가. 에이, 이리 가. 이리 가봐. 바람 때문에 천장이 낮은 제주에선 도시에서 쓰던 가구가 애물단지다. 됐어.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어머니도 일손을 거둔다. 지가 맨날 전화로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걱정하면서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이고 이 일을 다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희한한 게 주위에 말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와 진짜 멋진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꼭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해줬던 분이 엄마. 누군가를 먹이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네가 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다 였죠. 그런 걸 하고 싶은 거면 가라. 좋은 생각이다 였죠. 5개월 만에 꿈만 같던 카페가 완공됐다. 영화 마케터라는 화려한 직업을 버리고 누군가를 먹이는 삶을 택한 그녀. 제주는 은별 씨에게 도전의 땅이다. 7살 때부터 친 낡은 피아노는 이 카페의 명물이다. 이제는 부모님 집이 아닌 제주에서 피아노를 치고 추억을 쌓는다. 지금 그녀의 삶의 모토는 제주에서 행복하게다. 구름이 산 허리를 휘감은 제주의 아침. 귀농 3년차 새내기 농부도 하루를 시작한다. 지금 총 제가 이제 농사 짓는 평수는 한 3,000평 좀 넘고요. 실제 이제 큰 묘목 키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한 이제 이런 성목과수원은 한 2,500평 정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이 한가로울 거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도시 사람들의 편견. 농부의 삶은 직장인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규칙적이다. 자꾸 이런 다른 이런 넝쿨 종류나 다른 잡초들이 자꾸 생겨서 얘네들이 이렇게 눌러서 차라리 햇볕을 가려서 다른 풀이 못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숨막히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 귀농을 선택한 현수 씨는 농장 3,500평으로 농부의 삶에 첫 발을 내딛었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또 30대 중후반이 갖고 있는 사실 그 금전적인 재산이라는 건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2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뭐
아주 좋은 강남 아니고 강북에서 살고 있었는데 강남인데? 여기 내려오기 위해서 저기 아파트를 빨리 정리를 하고, 근데 실제는 뭐 거기서 대출도 저희도 끼고서 아파트를 처음에 내 집장만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대출 갖고 나니까 실제 손에 쥐는 거는 얼마 없더라고요. 귀농을 하겠다는 남편의 갑작스런 결심을 조용히 따라준 그의 아내 현정 씨. 서울에선 마트나 시장에서 사 먹던 것들을 직접 재배해 먹는 재미는 농부의 아내로 사는 즐거움이다. 밭에 뭐 텃밭이나 이런 데 농약을 안 치잖아요. 그럼 벌레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럼 그냥 물에 헹궈서 쓸 수도 있는데 식초를 살짝 떨어지면 소독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채소나 뭐 이런 거 허브 같은 거 생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식초에 살짝 헹궈서 쓰고 있어요. 마당에서 갓 따온 싱싱한 허브에 제주산 마늘을 넣고 파스타를 볶는다. 점심 식사 준비를 하나 싶었는데 그녀는 요리한 음식 사진을 찍느라 분주하다. 그러고 보니 촬영 솜씨도 보통이 아니다. 식사도 미루고 컴퓨터에 바로 앉는 현정 씨. 그녀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도시와의 소통 창구가 되는 것은 물론 직거래 판매의 창구가 되기도 한다. 뭐 개인 사생활을 사실 노출시킨 게 좀 쑥스럽거든요. 많이 그게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소통 창구는 있어야겠다. 육지와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 창구는 있어야겠다 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한 분, 두 분 이웃분들이 생기고, 또 제주에 놀러 오셨다가 또 차 한 잔 드시러 또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고, 이렇게 해서 좀 친하게 되면 또 그런 분들이 또 귤도 많이 사 드시고 또 많이 팔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매년 1년 지날수록, 올해 이제 3년 차지만 1년 지날수록 조금씩 직거래 판매량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마늘 향도 좀 나고. 피자든 파스타든 직접 만들어야 먹을 수 있는 시골 생활. 소비가 아닌 생산 위주의 삶을 부부는 몸소 체험하는 중이다. 좀 알아봐 주세요. 농사를 가르쳐준 멘토를 만나러 가는 길. 안녕하세요. 현수 씨가 귀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바로 멘토다. 이런 거는 여기서 열매가 순이 더 나와도 이렇게 제껴진다고. 그렇죠. 제껴지면 여기서 이렇게 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놔둬도 돼.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돼. 이런 공간도. 한참 더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이게 경험에서 오는 건데. 이제 형님 얘기가 이제 좀 한 반 이상 이제 좀 알아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거 가장 제주도적인 거를 찾아봐야 돼요. 제주도 많이 할 수 있는 거. 농사를 밭농사를 지어도 틈새 시장에서 제주도만이 생산해낼 수 있는 거.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진. 작목 선택에서 친환경 농사법까지 현수 씨는 땅에 뿌리 내리는 삶을 멘토에게서 배우는 중이다. 진딧물만 좀 있었는데 중간에서 아니 잘라야 되는지 무조건 구비야. 그런 수는. 저도 이제 3년 차밖에 안 됐고 이제 아직 새내기고 아직도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가고, 아무래도 여기 선배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적어도 한 5년은 살아봐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뭐 농사든 어떤 뭐 주변 어떤 일들이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시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주관을 가지고 아니면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다양하게 좀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어떤 그게 뭐 카페든 게스트하우스든 아니면 농사든 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답습할 경우에 본인의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서 집으로 향하는 골목인 올레를 따라 들어가 보자. 디귿자 형태의 아담한 이 돌집은 전직 방송 PD 부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100일 지난 아기를 품에 안고 제주행을 감행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다. 그 사이 돌 지난 아기는 곧잘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다닌다.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딱 정말 반했던 게 이 올레에 금잔디가 쫙 깔려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았던 거죠. 제주의 돌담과 돌집이 주는 포근함에 매료된 부부는 도시의 소형 아파트를 팔고 제주의 집을 덜컥 장만했다. 배추하고 물을 심었는데 이게 배추가 맞거든요. 근데 배추를 이제 안 먹고선 계속 키우다 보니까 얘가 꽃이 폈어요. 배추가 이렇게. 도시 사람들에겐 생경하기만 한 배추꽃. 이 배추꽃은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저희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맛이 이렇게 입안에 향이 이렇게 쫙, 배추꽃 향이 이렇게 딱 느껴져요. 전직 방송 PD라는 직함도 잊은 지 오래다. 손님들의 잠자리를 관리하는 것이 부부의 일상. 오랜 귀촌의 꿈을 이룬 것은 물론 자연 속에 자라는 아이를 보는 기쁨에 이런 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일 좋은 게 있죠. 엄마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요. 아기가 진짜 그 맑은 공기, 좋은 바람, 좋은 태양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 때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기가 정말 꽃을 보고 우아우아를 해요. 마당에서 걸어다니고. 그리고 여기 와서 보통 아기들이 되게 많이 아프다는데 우리 선율이는 저기 아주 약한 감기 한 번 앓고 안 아픈 진짜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서 너무. 그리고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남편이랑 저랑 서울에 있었으면 아마 못 봤을 거예요. 누군가 키워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아기가 기고 걷고 이유식에서 밥을 먹고 하는 것들을 직접 보면서 그걸 제주도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고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손님과 함께하는 요가 시간. 도시에서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하루하루가 색다르다. 제주의 돌집과 아기는 이들에게 행복의 보고다. 하늘, 바람, 들판. 제주의 자연은 오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그는 사진작가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저는 사진가입니다. 그 덕분에 국내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해외에 원하는 곳을 몇 군데를 가봤어요. 제주도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어요, 저한테는. 저 낮은 당 하나를 넘어가면은 바로 한라산인데. 바라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제주의 풍광.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연이 좋아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작업한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제주살이를 준비 중이다. 아, 여기는 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 서늘에 있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내려와서 살게 될 집인데요. 원래는 이곳이 절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던 한 스님이 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기로 한 것. 한동안 머물다 서울로 올라가면 작가는 제주의 자연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고민만 하던 그를 부추긴 것은 아이 문제였다. 단지에서 좀 걸어가면 이제 마트가 있어서 대형 마트에 가는데 그 사방이 그 신선 식품들, 냉장고 또는 냉동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고 가운데는 공산품들이 이렇게 진열돼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 소윤이가 이제 막 이렇게 뛰어노는 거예요. 너무나 막 신나게 뛰어노는데 그게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사방이 꽉 막힌 도시가 아닌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소망. 제주의 교육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 도시 이주자들이 상당수 정착한 제주의 한 초등학교. 애기는 노란색을 좋아해. 근데 엄마는 노란색 좋아해. 매주 월요일 아침 이 학교는 다도 수업으로 하루를 연다. 주전자, 퇴수기 차례차례 하나씩만 들고 나오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오름에서 캐온 약초로 직접 차를 우려내고 학년에 상관없이 둥글게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눈다. 저학년 아이들도 제법 다도에 익숙하다. 표정이 한없이 해맑다.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이들이 차를 우려내면서 그러니까 우려낼 때 그 마음가짐이 있어요. 이 차를 마실 사람들이 행복해할 것, 그리고 마시는 사람들은 감사함. 그리고 이 시간만이라도 아이들이 되게 활동량이 많은데 그 40분 동안만이라도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바르게 앉아보고, 그리고 이게 쓰는 말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좋은 말을 골라 써보고, 이런 좀 작은 것들이지만 아이들이 인성을 갖다가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져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밖에 보이는 이거는 어떤 선으로 그려야 돼요? 그렇다면 교과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있던 애를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수업이 끝나고 단원 평가가 이어졌다. 문제를 푸느라 여념이 없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갈피를 못 잡는 한 아이가 눈에 띄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하는 선생님. 이 학교에서는 점수보다 알고 넘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육 6학년은 토론 수업이 한창이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걸로 그냥 한번 가보자. 조금 더. 그렇구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중심의 토론 수업에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는다. 도시의 학교와 다를 게 없는 시끌벅적한 점심시간. 일단 먹을거리가 중요한 성장기 아이들이다 보니 제주산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올바른 먹을거리를 욕심내지 않고 나누는 아이들. 제주의 특별함은 이런 데 있다. 오후엔 영어 수업이 이어졌다. 오리 is very good taste. 오리 고기. 도시 아이들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 원어민 교사를 대거 이용해 영어 교육이 풍부하게 이루어진다. Jeju Island is fantastic. I mean, the schools are different, I think, from the mainland because I think, a lot of them are very small and, it's brilliant as well because the children aren't just from Jeju, they're from all around Korea. A lot of them are from Seoul and Busan and Daegu, and so you do get a real mix of Korea, like in Jeju, which is fantastic. And, as well, the children all seem to love being here because, they can go to the beach, they can do so many things on this island and they really appreciate it. 방과 후 아이들은 학원에 가는 대신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 뭐야? 애벌레. 꼬물꼬물 애벌레. 무섭지 않아요? 애벌레 잡으면? 안 무서운데요. 손으로 만지고 느끼면서 자연을 배운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놀이가 되는 곳. 각기 다른 도시에서 모인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어우러짐을 배우는 중이다. 야, 쏙도 있어야 돼. 엄마 딱 끼리면 안 돼. 분교가 자리하고 있는 한적한 이곳은 전형적인 제주의 시골 마을이다. 젊은이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든 이 마을은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방법을 모색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저렴하게 제공된 연립주택. 실제로 이곳 아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사를 감행한 이들이다. 갑작스럽게 한 1년 새에 상당한 인구 유입이 많이 됐는데 그 인구 유입의 원인은 우리 마을 자체적으로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서 전국에서 젊은이들을 우리 마을로 이주하게끔 주택단지를 하나 만들었다든지 실례로 다가구를 한 10세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구 유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데 육지배도 있긴 있지만 기장이라 기장 우리 제주도 기장 이게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우리 마을 분들도 밭농사를 이 기장 농사를 많이 지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제주에 가면 그곳 사람으로 섞여 살아야 한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삶이 유연해진다. 자기가 가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다수간에 나한테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불편하더라도 같이 적응하려는 그 지역 정서에 맞추려는 그런 자세가 안 되고서는 제주도에 와서는 100번 실패. 여기는 다 5분이면 그 사람 행위, 행동, 언행 하나를 다 파악하는 데이기 때문에 또 3, 40분, 1시간 거리라니까 제주도는 차 타고. 그래서 절대로 다른 대도시의 정서를 갖고 여기 와서 살려고 하면 적응 못한다. 이번에 안 돼요. 네, 제주로의 선택에 자연이 있었다면 성공적인 이주엔 사람과의 관계가 필수. 제주를 알아가기 위해
문화 공간을 찾는 이주민이 늘고 있다. 한 번쯤 야생화반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장에 가서 그 장이 나의 토대가 되고 나의 현장이 되고 나의 삼터가 되고 일터가 되려면 어디 가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서로 알려는 노력도 필요할 테고 또 뭐랄까 결국은 자기가 좀 더 애쓰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익숙한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은 호기심과 용기가 필요한 일. 늙어 보여도 돈이 있잖아요. 이주 새내기들은 이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배우고 조금씩 제주를 알아간다.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안 되잖아. 가보라는 게. 이주자들의 커뮤니티, 야생화반 회원들이 한라산을 찾았다. 대부분 여기에 야이가 꽃인 줄 알고 들여다보는데 실제로는 야이는 가짜 꽃이고 진짜 꽃은 요 안에 알갱이처럼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데요. 화려한 꽃 뒤에 숨겨진 소박한 꽃들. 제주에만 있는 꽃이다. 가던 길을 멈추고 모인 이유는 산에서 발견한 야생 오디. 콩들은 다 떨어져. 맛있다. 도시에서라면 모르고 지나쳤을 감동. 작고 소소한 행복이란 이런 거다.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 무슨 일인지 퍽 분주하다. 제주 이주 8년 차인 두 여인은 카페의 주인장 디아나와 바비야. 정성이 담긴 음식과 생화 장식으로 낭만을 더하고 소박하지만 멋스러운 무대 연출이 이어진다. 잔디 깎다 갑자기 제주에서 다시 만난 시인을 위한 시낭송회가 시작됐다. 시인은 사무실이 없어. 지나가는 골목만 자기가 마음에 당기는 데가 자기 사무실입니다. 우리들이 지나다 콧노래가 나오는 데 있죠. 거긴 반드시 시인이 지나가면 시가 나옵니다. 이어도 사나 어머니 숨비 소리. 이어도 사나 어머니의 숨비 소리. 죽어서 이어도로 가겠다는 한 맺힌 소리에 파랑도에서 떠도는 아버지가 고개를 든다. 죽어서 이어도로 가겠다는 안 맺힌 소리에 제주에서는 누구나 시인의 마음이 된다. 아버지가 고개를 든다. 시가 밥처럼 씹히는 날 곁에 바다가 있다는 건 죽어서도 어머니 곁이라는 것. 나는 쉽게 바다에 물들어서 좋아. 됐어. 바다가 보이면 됐어. 됐어. 바다가 보이면 됐어. 병대리 30리 어느 틈으로든 바다가 보이면 됐어. 누구에게나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데 이제
너무 관계에 얽매여서 이런 관계 저런 관계에 얽매여서 그게 어색한데 일단 제주는 여행지고 일단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경계할 일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만나다 보니까 늘 새롭고 늘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느리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그녀들은 제주와 소통한다. 앉으세요. 다음 날 아침, 디아나와 바비아는 전날 시 낭송의 준비를 도와준 여행객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간이 괜찮아?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 용순. 제주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다. 아, 영순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길 나설 채비를 한다. 오늘은 시인과 함께 섬에 가는 날. 가게 문을 잠시 닫는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세상 끝의 섬 우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혹은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저마다 사연을 품고 제주를 찾은 사람들. 절대로 도시에 가서 살 생각은 안 들죠. 어디서 살더라도. 계속 살지 않을까요? 유랑하면서. 바다는 맑고 여긴 연어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 물살을 헤치며 내게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바다와 괜찮다 괜찮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바람. 발 닿는 곳마다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되는 섬.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제주의 살얼이랐다.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엔 TV에